자, 안철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내각 총사퇴해라. 대통령실 3실장, 안보실장 포함해서 모두 다 사퇴해라. 그리고 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본인 찬성한다.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3실장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내각도 그러면 일괄 사의 표명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내각 그렇습니다. 총사퇴. 아예 거의 조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내각 총사퇴.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도 찬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많이 변했죠, 안철수. 전에 간만 봐서 간철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에 비루했죠. 당대표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라고 압력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정무수석을 보내서 압박을 입막음을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정말로 유명한 일화까지 남겼죠. 정말로 창피해죠.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러려고 손잡았냐 윤석열한테. 윤석열한테 어떻게 보면 팽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차기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비단 안철수만이 아니에요. 이준석이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정훈 재판 중재해야라고 하면서 지금 최상병 특검에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준석은 천하람은 또 김건희 특검도 받아라라고 범야권 공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준석이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포함엔 부정적이다. 그래서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근데 이만큼 수사야 지금 몇 년을 수사 안 했는데 미진한 거죠. 그러면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도 결국에는 특검을 찬성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준석의 입장은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수사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뭐 특검을 하자 그런 입장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만 알고 나머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뿐더러 수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그다음에 수사가 이미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준석 천하람뿐만이 아닙니다. 김용태 최고도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여사는 빼야지 왜 여사야. 지금 하도 방통위가 중징계 때리니까 MBC 뉴스에서도 여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하자라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김용태 최고도 의원이죠. 지금 포천 가평에서 당선됐어요. 자, 윤석열 김건희는 3년 초과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압박들이 몰려올 겁니다. 몰려올 거고 결국에는 손들 거예요. 지금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자, 국힘은 108석밖에 안 돼요. 8명만 넘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최상병 특검을 다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거야. 윤석열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라고요. 윤석열이 관여됐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해서 특검을 관찰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해서 그냥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완전히 탄핵을 가야 되는 거죠. 이준석도 헌법 개정에는 찬성합니다. 근데 이준석이 원하는 헌법 개정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을 서로 분점하자. 첫째는. 둘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이런 거. 이준석은 찬성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보면은. 이준석은 그런 입장.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고, 보면 이런 얘기죠. 자, 한마디 박근혜 2016년도 총선으로 물러났다. 상황 심각하게 봐야 된다. 너도 심각하다 이게 윤석열한테 한마디 날리는 겁니다. 박근혜도 총선으로 해서 지고 나서 물러났다. 총선을 계기로 물러났다 이겁니다. 여당이 이렇게 패배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지. 말도 안 된다. 야당 대표로서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변화다. 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갖고 있었던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지금 더 힘을 쓰고 지금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 8명만 뛰쳐나가면 바로 탄핵이죠. 보세요. 권력 구조나 임기 단축 부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야당과의 타협을 하는데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해보자. 야당과 대화에 나서라 이겁니다. 권력 구조라는 것은 의회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대통령과 나눠서 갖자.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국 내각 구성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야당과 정면 돌파하려면 어차피 너 총선에 패했기 때문에 야당하고 같이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같이 이원 집정부제도 해보고 대통령 임기 단축도 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 부분 특히 이원 집정부제 부분은 국힘의원들 대부분이 다 동의한답니다. 헌법 개정을 간절히 다 원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데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원 집정부제가 약간 그 의원 내각제적 성격도 있고 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의원 내각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깔끔하게 200석 이상이 범야권에서 나왔으면 깔끔하게 끝났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제가 봐서 이 윤석열, 김건희가 범야권의 공격을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범야권도 계속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서 야권과의 공조 또 여당 의원들을 자꾸 흔들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이제 윤석열보다 임기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 번도 공격을 못해요. 공격하게 되면 뛰쳐나가서 그냥 찬성표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번 그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참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국힘 의원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에 윤석열, 김건희는 쫓겨나게 될 겁니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뭐든지 하게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조국 대표도 지금 막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 지금 재판부도 정해졌잖아요. 정해졌고 정경심 교수를 유죄 판결했던 징역 3년 나왔었나요? 그 재판부에 또 배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서두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하라고 막 지금 서초동 대검 앞에서 막 외치고 있죠. 검찰청 앞에서. 자, 결국에 그렇게 갑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거죠. 무럭무럭 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